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재 이론 중에서요 우리 5절 공공재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와 관련한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공공재 관련한 공급 주체 문제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거라고 항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특성을 가지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공공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에서 공급되는 민간이 공급하기 힘드니까 정부가 공급하는데 과연 정부가 하는 게 나을까 민간이 하기에 나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판단 기준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봐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첫 번째 공공재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볼까요? 민간과 공공부문이 누가 훨씬 더 생산 공급하는 게 나을까? 그걸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재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노동이나 원자재에 대해서 두 부문이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생산 비용이라 할까요? 생산 요소 관련한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비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에 따른 상대적 비용의 격차. 생산 비용이 낮은 측이 담당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재 공급을 더 생산 비용 낮게 싸게 생산 공급하면 더 나은데요. 겉으로 드러난 비용 격차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부 부문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여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실제로 비용이 더 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의 당연히 생산성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비용이 좀 더 싸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비용이 싼데 생산성도 떨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국민의 다양한 선호. 이건 생산 비용과 관련한 것이고요. 국민들의 선호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잘 반영하는 쪽에서 담당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근데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면 저 위에 관료들이 하는 거니까 책상에서만 하다 보니까 민간의 소비자들의 선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민간이 정부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민간 부분에서와 같은 이윤 동기가 공공 부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 동기가 있나 없나? 없어. 그럼 대충 하는 거지 사람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공급해야 되는데 됐어. 그냥 공급했다는 거에 초점도 이렇게 되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 둘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편익 측면에서 효율성 얘기하는 거면 분배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분배적인 측면 요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117페이지에 볼게요. 어떤 상품은 그 속성상 세 번째 줄 볼까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공공재 중에서 거의 보시면 초등교육이라든가 초등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경찰 서비스 이런 것들은 유니버셜 모두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약간 고려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이상의 논의에서 어떤 종류의 공공재가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람직한 공급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민간과 정부 공공부문을
공공이죠. 공공 부문을 좀 잘 조화를 이룰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나마 또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민간 부문은 생산, 그쵸. 저렴하게 가능한 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니까 공공 부문은 공급 과정만 책임지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체와 관련한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중립성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죠. 자, 중립성 정리가 뭔가라고 보면요. 첫 번째 줄 볼게요. 민간이 어떤 공공재를 자발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하면은 아니 민간의 생산 영역과 공공 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구축 효과 그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게 있는데 공공 부문이 생산을 더 늘리게 되면 그래서 도서관 가지고 볼게요. 예를 들면 도서관 민간에서도 도서관을 생산 공급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영향을 더 늘린다 할게요. 그럼 민간 부분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민간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립성 정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공급량은 변화가 없는데 약간 정부가 하다 보니까 민간이 줄어들게 돼서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중립성 정리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재 생산 공급을 늘릴 때 민간의 공공재 생산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 구축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크라우딩 아웃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줄어들면 완벽하게 구축된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다음 118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실까요? 어떤 대표적인 개인이 있는데 공공재와 사용재가 일정한 양으로 조합된 상태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이 수준의 공공재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동시에 스스로 공공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에 어떤 경제 주체가 있어요. 스스로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부한테 세금을 내서 정부가 공급하도록 이렇게 돈을 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는 늘어난 세금의 공공재 추가 공급에 사용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데 정부 부분이 이렇게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분이 커지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걸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은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최적 양은 유지가 돼서 완전히 구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바로 중립성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론상 봤을 때 이렇게 중립성 정리가 그렇지 설명할 수 있겠네. 효용 극대화 수준에서 도서관이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이 5개, 공공이 5개인데 공공이 늘어나면 민간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현실상 이렇게 한번 볼게요. 현실상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자,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얼마간의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납세자가 공공재를 어느 정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공급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오케이? 다음 또 하나는 납세자 중에서 스스로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가 되는데 그러면 성립하지 않고요. 또 공공재를 스스로 공급하는 행위 그게 나의 효용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보시면 만족감이나 자부심 같은 개인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게 효용 극대화하는 그 개인의 그 측면에서만 합리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가치 만족감 또는 거기 보시면은 자부심 또 뭐라 할까 뿌듯하다 할까요? 뿌듯
이런 것 때문에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늘린다 하면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 지금 얘기한 현실상 이 얘기는 이러한 두 가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 구축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립성 정리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부분 구축 효과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기 중립성 정리가 실제 성립하는가? 예, 그거를요. 이론과 현실 얘기했고요. 실증적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실증적으로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니까 거기 볼게요. 안드레오니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부라는 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중립성 정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선 행위의 동기가 순수한 이타심이라면 중립성 정리가 성립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의 효용은 가난한 사람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을 텐데 정부가 생산 공급을 해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득을 소비를 하게 되면 나한테도 해피해지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타심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기부 감소로 나타나는 구축 효과가 발생했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죠. 기부금을 내는 게 꼭 이타심 때문에 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만족감, 자부심 이런 것들. 그래서 순수한 기부행위가 순수한 이기심의 발로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족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민간 부분이 어떤 공공재를 자발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동기가 자신의 만족감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 이거보다는 만족감 극대화 가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만족감 가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족감 가설이 맞게 되면요. 구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 공급한다. 아, 됐어. 내 거 줄이는 게 아니라 뭐 나는 이 행동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해가지고요. 완전히 구축되지 않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 또 얼마나 되는가 실증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봤는데 구축 효과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또 하나의 연구가 거기 보니까 킹마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킹마 연구. 자, 뭐라고 결과가 나왔나 보시면은요. 공공재 공급량이 100만큼 증가했을 때 민간의 공급은 14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100만큼 확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대부분의 연구들도 30보다는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공공재 공급하는 거에 스스로 사람들이 뿌듯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세 번째 공공재와 공공선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공재와 공공선택. 자, 공공선택은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이런 거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봤어요. 최적 공공재 공급량이 어떻게 되고 진정한 선을 표출하지 않아서 최적 수준에 뭐 미달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현실에서는요. 그대로 이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현실에서 공공부문, 정부가 공공재 배분에 관해서 결정 내린다 할 때는요. 공공선택, 퍼블릭 초이스라고 합니다. 퍼블릭 초이스. 네, 공공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집단의 의사결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진짜 투표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찰과 국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을 많이 할 것인가 뭐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모두들 광장에 나가서 직접 막 외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보시죠. 정치가나 관료들을 통해 가지고 대의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익 집단 같은 것들이 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요. 거기 보시면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해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익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공공재 공급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공선택 집단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재와 관련한 기타 문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주체에 대한 얘기, 중립성 정리, 그리고 더 나가서 현실에 좀 더 한 단계 더 다가가는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